자신 있게 만족시킬 수 있는 목표 고객을 찾아라. 음식점 마케팅의 STP 전략. 외식업체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조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STP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외식업체의 마케팅을 위한 STP 전략은 외식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목표 고객을 선정한 후 목표 고객의 인식에 외식업체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식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고객을 찾아야 한다. STP 전략은 변화하는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여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그에 맞는 메뉴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외식시장 상황을 알 수 있게 도와주며 외식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도와준다. 강남역에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려는 김창업 씨의 성공적인 창업과 마케팅을 위하여 STP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의 순서로 살펴본다. 외식 시장을 가능한 작게 나누어라. 시장을 작게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적당한 기준에 맞추어 동질적인 몇 개의 작은 시장으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 STP 전략의 첫 단계이며 마케팅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는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전략 수립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외식업체는 이러한 시장 세분화를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잠재적 시장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김창업 씨의 경우 창업 예정 상권인 강남역과 한티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에 위치하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나이 기준으로 세분화해 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역 상권과 한티역 상권을 성별과 나이로 시장을 세분화한 결과 강남역은 20대가 54.5%로 주를 이루는 상권이고 한티역은 30대가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권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두 상권 모두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4쪽 그림 1 강남역 상권과 한티역 상권의 소비자 세분화 그림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성별이나 나이만으로 시장을 간단하게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시장을 세분화하게 된다. 그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아. 시장 세분화의 근거들. 시장을 세분화하는 순서에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것이다.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시장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는 인구 통계적 변수, 소비자 행동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등이 있다. 표 1 참조. 세분시장을 평가하는 방법. 외식업체들이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는 세분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구조적 매력도, 외식기업의 목적과 자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세분시장의 평가를 위해서 외식업체들은 가장 먼저 각각의 세분시장의 추정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조사해야 한다. 세분시장의 구조적 매력도. 적절한 규모와 성장률을 지닌 세분시장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분시장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경쟁 요인이다. 예를 들면 특정 세분시장 내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쟁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면 그 세분시장의 매력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외식업체의 목표와 자원. 특정 세분시장이 적절한 규모와 성장률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외식업체의 목표와 자원에 적합하지 않다면 외식업체는 그 세분시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외식업체가 특정 세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그 세분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 세분화의 장점과 단점.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표 2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자신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하라. 자신이 공략할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시장 표적화라고 한다. 외식업체는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세분 시장별로 기회와 위협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 중 목표 시장을 결정한다. 이처럼 어떤 세분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을 시장 표적화라고 한다. 즉, 시장 표적화는 하나 또는 여러 세분시장을 선정한 후 각 세분시장에게 가장 적합한 마케팅 믹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강남역 상권에서는 20대 여성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한티역 상권에서는 시장이 가장 큰 30대를 표적시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적시장의 선정. 외식업체는 각 세분시장을 평가한 후에 단 하나의 세분시장에 또는 다수의 세분시장을 표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표적시장이란 외식업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결정한 공통적인 욕구와 특성을 지닌 소비자 집단을 말한다. 외식업체는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시장 표적화를 할 수 있다. 비차별화 마케팅. 이 방법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가 동일하다고 보고 하나의 마케팅 믹스로 전체 시장에 소구하는 전략이다. 차별화 마케팅. 이 방법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세분시장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세분시장에 적합한 상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전략이다. 집중화 마케팅. 이 방법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한 개 혹은 소수의 세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소규모 음식점들이 가장 큰 하나의 세분시장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다. 목표 고객의 인식을 공략하라.
고객의 인식에 확실히 각인되기를 바라는 외식업체의 이미지를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의식에 외식업체의 상품을 특정 위치로 심는 활동이다. 외식업체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일상적인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차별성이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란다. 포지셔닝 유형과 사례. 소비자에 대한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우선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외식업체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외식업체가 생각하는 위치는 큰 의미가 없고 오직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포지셔닝은 항상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포지셔닝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그림 4와 같아. 포지셔닝 맵. 포지셔닝 전략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는 것이다. 포지셔닝 맵이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정도로서 서비스의 속성에 대해 경쟁 서비스와 비교해서 두 가지의 주요한 구매 기준을 놓고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나타낸 심리적 좌표이다. 포지셔닝 맵을 이용하면 경쟁 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국내 커피 전문점을 전문성과 가격을 기준으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한 것이다. 이상 외식업체의 STP 전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6과 같아. 목표 고객이 정해져야만 외식업체가 판매하려는 메뉴와 서비스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창업 씨가 커피 전문점을 강남역 상권에서 창업한다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20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커피와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고, 한티역 상권에서 창업한다면 30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수익성과 사업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목표 고객을 정하지 않는다면 김창업 씨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우리 주변에서 A 상권에서는 성공한 컨셉트의 외식업체가 B 상권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목표 고객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년층을 목표 고객으로 컨셉트가 만들어진 외식업체가 중장년층을 목표 고객으로 하는 상권에 창업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목표 고객을 잘 찾아서 표적화에 성공하였더라도 목표 고객의 인식에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쟁점의 포지션을 잘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야만 목표 고객의 인식을 사로잡을 수 있다.